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연 3차 사과입니까? 했습니다. 그 향후의 전국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박 대통령의 담화의 핵심은 네. 국회가 상의해서 네. 내 임기나 거취를 결정해 달라. 그런데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꼼수니 뭐니 그러는데 예.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입장밖에 표명할 수 없는 처지예요.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마음을 비웠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이 상태에서 더 통치해봐야 뭐가 있겠냐. 그렇지만은 당장 지금 하야를 한다, 박 대통령이. 그걸 또 바라지 않는 세력이 상당수가 있어요, 국회 안에서. 국회 안에서. 국회 예. 안에서. 네. 야당까지 포함해서. 야당 내에도. 왜냐하면 당장 지금 하야하면은 2달 뒤에 대선인데 그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만 좋아해요. 그럼 이제 국민의당에 있는 저 분들이나 뭐 손학규 씨나 심지어 저 민주당에 있는 안희정 씨라든지 뭐 김부겸 씨 대권 주자들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무슨 사심이 있어가지고 더 가려는 게 아니라 아니 다수가 공감이 안 되는데 뻔히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저당에서 네. 대선 어떻게 치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히 조정해서 너희들끼리 쉽게 얘기하면 대선을 니네가 한번 스케줄을 짜라. 그래서 지금 4월 하야설 나오는 거고 6월, 8월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그거를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네. 도저히 국회가 이걸 합의할 가능성이 없다. 아. 그래서 그걸 알고 국회를 무너뜨리려고 던졌다라는 막 꼼수라고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건 박 대통령 책임이 아니고 국회 책임이에요. 그거는. 아, 예.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이 합의를 해내면 박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예를 들면은 예. 야 당장 하야 시키자. 이게 합의되면 당장 하야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법적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법적 절차는 탄핵이거든요. 그러면 탄핵해라. 탄핵을 하겠다면은 모든 걸 내려 던진 거죠. 근데 이게 딱 던져 놓으니까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지금은 야당과 새누리당 이른바 김무성계라는 40여 명 정도가 뭉쳐서 탄핵 정족수가 넘어갔었던 상태거든요. 220석 이상으로 넘어가는 네. 상태였는데 그 220석이 단일 대우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계산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는 뭐 JTBC 나가서도 뭐 거의 노골적으로 바로 하야하고 바로 대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 국민의당 저 박지원 의원만 하더라도 여기다가 또 자꾸 개헌을 늘려 그러는 거고 정의당의 저 노회찬 뭐 심상정 그분들도 사실 또 개헌파고 새누리당은 일단 사실은 개헌이고 뭐고 좀 시간 좀 끌자는 입장이고 이게 다 다르니까 예. 탄핵 대우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도 또 엄청난 변수가 생겨 있는데 아, 어떤 변수입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임기가 12월 3일까지입니다. 아, 비상대책위원장. 예, 대책위원장이. 예. 그래서 12월 5일 날 김동철 이 광주의 좀 온건파 국회의원이에요. 예. 민주당 출신인데 그냥 온건파인데 아. 이분이 이제 승계하게 되는데 예. 이분이 오늘 언론에다가 예. 뭐라 했어? 탄핵하지 말자. 아. 임기 단축 등등을 논의해보자. 이분 또 대표적인 개헌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뻔한데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개헌을 해서 한번 판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탄핵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탄핵 날짜를 12월 2일로 못 박았는데 탄핵을 하겠다는 저 김무성계 40명도 이 일은 안 된다. 일단 9일로 넘기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12월 5일부터는 국민의당은 김동철 체제가 돼가지고 이분 현재 오늘까지 입장은 안 하겠다는 거야 탄핵. 네. 탄핵을 굳이 할 필요 있냐? 대통령이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논의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와르르르 이제 탄핵 대우가 무너져 가는 거죠. 아. 정말 꼼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 아니 자기들 표현할 게 그러니까 없어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네. 각자 계산이 다 다르니까 예. 이거를 노리고 꼼수라고 던졌다고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아니 곁으로 내세울 핑계 그것밖에 네, 없어요. 그거밖에 없죠. 꼼수다, 뭐 예. 해악질이다, 어쩌고 저쩌고 예. 하지만은
그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반응이란 말이죠. 아니 근데 그럼 박 대통령이 탄핵하지 말라 그랬냐 이거죠. 그렇지. 탄핵을 할 테면 하라. 그리고 이제 본인은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은 난 아무런 사심이 없었다 이 건에 대해서. 예. 그건 뭐냐면은 탄핵이 됐을 때 헌재 가서 자기는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내가 10원 한 장 해먹은 것도 없고 내가 해먹으려고 K 미르지단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최순실이라는 자기 지인이 예. 한번 문화 스포츠 융성에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걸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협조를 해줬는데 이자들이 그냥 밑에서 해먹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예. 그건 자신의 정치적인 실책이지만 예. 이게 왜 법적으로 위반이 되고 자기가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탄핵하면 나는 헌재 가서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박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예.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탄핵되면요, 본인은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고 예. 헌재 가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럼 국정 누가 하냐? 황교안 총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체제로서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노무현 탄핵 때는 예. 그때 국무총리가 고건 씨였는데 네. 고건 씨는 친노가 아니죠. 예. 그 당시 이 정권 초기에 예. 좀 탕평책을 쓴다고 좀 먼 사람을 갖다 놨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탄핵이 되자마자 고건 총리가 대응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러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정 보고를 해라. 예. 초반에 좀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까먹었네. 이게 안 해버렸기 때문에 고 총리가 마음대로 했고 예. 사실은 그 당시에 국정이 급속히 안정화돼서 예. 국민들이 대만족을 했습니다. 아. 야, 노 대통령 한번 나가니까 정말 조용하게 잘하는구나. 예. 그래서 노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고건 총리를 날려버리고 예. 고 총리는 그 당시에 지지율이 35%가 넘는 대권 주자가 돼버린 겁니다. 아, 네네.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예요, 고 총리가.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죠. 예. 황교안 총리는 누가 봐도 박근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통치하는 거랑 좀 비슷한 뭐 엎어버리겠습니까? 뭐 특히 외교안보사는 엎어버리겠어요. 예. 그리고 노 대통령도 욕을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정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전례가 있다. 예,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국정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탄핵 당하면요, 박 대통령이 재판 준비하면서 예. 황 총리가 대행하면서 예. 박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받으면요, 오히려 박 대통령은 더 국정 운영 더 원활하게 해요. 예.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탄핵파들이 예. 이걸 자꾸 또 야 이게 죽서서 남 주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게 아깝지. 그대로 박 대통령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탄핵을 해봐야. 예. 근데 그러면은 탄핵이 시간이 빨리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 길던데. 길 수밖에 없다니까. 예. 이 탄핵은 왜 노 대통령은 지난번보다 더 길겠습니까? 선거법의 문제로 말로 그냥 뭐 쉽게 이런 발언들 했습니다. 야, 열린우리당이 대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엔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남은 민주당이 뭐 조순영 씨, 김경재 총재, 뭐 하나갑 씨가 하고 있었는데 예. 노 대통령이 공식 발언으로 이 남은 민주당 찍으면은 한나라당이 이긴다. 민주당 선거를 방해했어요. 아. 이게 결정타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선관위에서 그런 발언 하지 마라. 이거 위법이다. 아. 선거법 위반이다. 그럼 노 대통령이 안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다퉈보겠다. 아. 그러면서 탄핵안이 올라갔을 때 이 총선과 내 대통령 임기를 연계시키겠다. 이게 상권분립 완벽한 위반입니다. 총선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건데 아.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연계시키겠다. 예. 그래서 아주 단순한 탄핵이 된 거예요. 아. 사실관계에는 다툴 게 하나도 없이 그리고 법 위반도 다툴 것도 없이 법 위반인데 이게 탄핵할 만한 정도의 위반이냐만 따진 겁니다. 헌재가. 그래서 7번의 심리로 2달 만에 나왔는데 아. 지금은 박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아. 사실관계가 안 맞아요. 사실관계가. 아. 그럼 사실관계를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그리고 이게 재판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이런 것들이에요. 아. 뭐 돈을 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이 사람이 권한을 침해했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만약에 형사재판 가잖아요. 2, 3년 걸려요. 1심만. 1심만 2, 3년 걸립니다. 그럼 헌재가 일단은 1심 재판이 해야 될 것들은 사실관계를 다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 확정된 상황 속에서 이 형량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사냐 또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권성동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제 기소하게 되거든요. 탄핵하면은 네. 이거 최소한 6개월 채운다고 얘기해요. 이게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법을 아니까. 6개월 채워야 되고 이분 또 개헌파예요. 권성동 씨가. 이분 또 개헌파니까 이분은 빨리 끝낼 필요가 없어요. 예. 질질 끌어서 개헌을 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탄핵되면 이거는 6개월을 꽉 채울 수밖에 없는 이거 형식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탄핵도 사실은 원래부터요. 박 대통령의 이게 없었어도요. 탄핵이 쉽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예. 자기들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탄핵을 해서 6개월 동안 황교안 총리로 갈 바에야 차라리 대통령이 이제 일찍 그만둔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란 얘기는 국민의당파하고 새누리당파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좀 유리할 때 대선을 치르고 그 전에 개헌도 하고 야 그 전에 좀 총리도 좀 황교안 말고 좀 만만한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바꿔보자. 지금 이 계산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때부터는. 그건 탄핵은 사실상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대우 유지가. 대우 유지 상당히 이제 불가능하고 또 안 그래도 또 이제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지금까지 숨지고 있다가 야 대통령이 먼저 물러나겠다는데 왜 탄핵을 하냐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항의 전화들이 들어가요. 이 탄핵파들 의원들. 예, 탄핵파들. 그래서 아마도 이 서울 수도권 쪽에 호남이 막 30-40% 되는 그 지역구가 아닌 지금 대표적으로 탄핵파가 지금 황영철 의원인데 이분 강원도입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충청, 강원 이런데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탄핵대우가. 그러니까 탄핵대우는 이제 무너진 거죠. 근데 그러면 탄핵대우가 무너지면은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냐?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왜냐? 지금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일단은 자기들에게 좀 유리한 총리를 바꾸고 자기들끼리 스케줄을 짜고 싶어 하는데 문재인은 뭐 눈 뜨고 있습니까 그거를? 문재인이 그거 멍하니 보고 있겠어요? 총리 그거 자기들이 유리한 애들 안 해주죠. 그리고 문재인 씨는 계속 탄핵 전진 앞으로 밀어붙일 거고 합의를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이쪽이라. 그래도 문재인 씨 쪽이 한 7-80명 갖고 있는데 여기가 반대하는데 이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짝짝면서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제 국민들의 이 비판과 원성이 국회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사실은 많이 가 있는데 점점 더 이제 더 그게 다르겠네. 특히 이제 9일 날을 디데이로 잡아놨어요. 12월 9일. 9일 날. 근데 정족수가 안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탄핵이. 그러면 탄핵안을 못 올리죠. 왜? 올렸다가 부결되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박 대통령 가는 거예요. 올렸다가 부결돼 놓고서 또 너 임기 단축 얘기가 나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탄핵안을 못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럼 지금도 여기 근처에 와 있는 이 촛불 패들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민노총. 민노총부터 해가지고 뭐 어쨌든 조직이 상당히 많이 동원됐지만은 거리의 전사들이죠. 또 이제 조직과 관계없이 또 나온 사람들 있어. 뭐 종편 보고 그냥 야 이 박근혜 나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탄핵도 못해? 지금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금방 무너질 줄 알았지. 이거 못 참죠. 이거 그러면은 탄핵을 끝까지 도리 없다 하고 밀어붙일 사람들은 저 문재인 쪽인데 계속 제가 볼 때 그분은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거리로 몰려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정도 뭐 190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볼 때 한 10만 정도 같은데 이 10만보다는 인원수가 줄어들겠죠. 다 빠지니까 나머지. 파괴력이 그러면 약해네. 이제 한 1만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폭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가 작은 대신에. 수가 작은 대신에 악에 바치네. 쪽수가 안 되니까. 지금은 쪽수가 확보됐으니까 폭력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자기들이 볼 때는 탄핵도 되고 다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야 이건 하야도 안 돼, 탄핵도 안 돼, 쇠파이프 들고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특히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이제 절박해지는 건데 와르르르 판이 무너지던지 아니면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막 뭐 제가 볼 땐 야합이에요 하는데 이게 결성되면 자기가 왕따 나가니까
이거 버텨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쪽이 주도해서 폭력 시위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뭐 여기서 뭐 폭력 뭐 혁명 얘기했다면서요? 예, 아까 시청 앞에서 내가 직접 들었는데 혁명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말만 혁명인데요. 12월 9일 이후부터는 뭐 충분히 쇠파이프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예. 일단 대중들한테 고립이 되죠. 그 세력. 예. 폭력해서 뭐 청와대 담 넘어가고 뭐 별짓 다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면 문재인 세력은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돼서 거의 이제 이 통진당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문재인 대표가 수도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밀고 가면은 통진당 수준으로 이제 한 10%, 15% 예. 이 정도로 될 거고. 그럼 이 나머지들은 또 될 수 있냐? 나머지들은 여기도 안 된다. 여기도 자기들끼리 아니 이게 대권 주자가 또 한두 명이 여기 지금 자기 대권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그 뭐 손학규부터 해가지고 뭐 안철수 저기 뭐 김무성 뭐 유승민 여긴 또 뭐 이원 집정제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 그것도 또 다 달라요. 또 내각제 개헌, 저 김종인 씨는 또 이원 집정제도 안 된다 그래. 내각제 개헌이고 저 이른바 그래도 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쪽은 또 정부통령제 개헌입니다. 예. 그럼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200석 확보가 탄핵이랑 똑같습니다. 개헌이. 예. 단일 안으로 200석 확보가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자기들끼리 지지볶고 치고받고 개헌 가지고 하고 막 싸우고 막 시기 가지고 더 싸운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도 정말 국민들이 이 국회를 심판하자는 원성이 높아지게 될 거고 예. 저는 너무 멀리 봤을 수도 있지만요. 예.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개헌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요. 국회가 행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국회가 다 의원들이 장관, 차관 하면서 네. 총리도 자기들끼리 뽑고 자기가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려면요. 영국이나 일본이 내각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별 문제 없이 가죠. 예. 국회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국회 수준이 낮은데 내각제잖아요. 네. 정권이 막 한 달에 한 번씩 총리가 바뀌고 예. 계속 국회 예산하고 계속 그 선거하고 그런 꼴 나거든요. 막가파 국회 가져는 안 되죠. 그렇게 된 게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때 독일에 그때가 이원 집정제인데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국회가 다 할 텐데 네. 이게 그냥 계속 총선 3개월 만에 총선 그 박살이 나니까 도저히 독일 국민들이 예. 이 수준의 국회로는 독일을 끌고 갈 수 없다. 예. 어떻게 됐냐? 히틀러 독재를 지지해 준 겁니다. 예. 지금 그 꼴 나는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임자 만나겠네 그럼. 야,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5.16 사태가 예. 왜 났냐? 그렇죠. 그때도 이원 집정제였어요. 그때 이원 집정제 때 장면 내각하고 윤보선 대통령하고 개파 싸움하느라고 예. 하루도 편할 날이 단 없어요. 하나도 합의가 안 되고 맞았어. 매일같이 데모 벌어지고 또 데모하지 말라는 데모가 벌어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됐거든 1년 동안에 그 꼴 하다가 그거를 지금 이제부터 그 꼴 나는 겁니다. 일단 지금 네. 현재요 대통령의 권한이 완전히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가 알아서 해라.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각제 된 거야. 지금 상태가 내각제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을 국회가 정돈되게 잘 해줘야만 예. 야 국민들이 야 국회가 가니까 좀 다르구나 할 텐데 박 대통령 때보다 더 개판돼가지고 5.16 혁명 직전까지 가는 수가 벌어지는데 무슨 내각제 개헌 되겠어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뭐 얼씨굴씨가 지들이 만들어 봐야 개헌도 안 되고 개헌 돼봐야 국민투표 통과가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고 이걸 또 어쨌든 언론 문화 권력은 친노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여기가 또 반대하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개파가 계산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다. 야, 그럼 권력 진공 상태가 진공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도 준진공인데 뭐. 이제 지금은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저 트럼프 이제 예. 당선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발 안보 위기가 몰아닥칩니다. 참 취임하면 네, 그렇죠. 취임하면요. 바로 이거 지금 뭐 지금 트럼프가 초강경 이 안보 라인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예. 뭐 트럼프는 지금 이 전략입니다. 김정은이를 불러다가 무릎 꿇혀버리든지 안 하면은 때리든지 아니면 중국을 협박해가지고 석유를 끊어버리든지 예. 최단기간에 끝내겠다. 지금 그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러고 있어. 지금 고라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건 도저히 얘들은 포기. 지금 그 안 때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안 때리는 이유가 북한을 하나는
야, 씨, 북한 때려봐야 저기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씨, 때리는 돈 누가 되냐 이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본하고 이 남한이 예. 아씨 이거 너무 피해 크지 이러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되면요 남한 피해 보는 거는 제껴요. 그렇지. 일본 피해만 생각하겠네. 남한 피해는 이건 뭐 북한보다 더 한심한 놈들 그것들 때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그냥 막 밀고 가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이 상황이 닥칩니다 이게. 예. 3월 중에 닥칠 겁니다. 아. 그럼 이 안보 쓰나미가 닥치는데 국회가 또 저지를 하고 있어? 와 이거 국민들 못 참죠 이거. 예. 이거 도저히 못 참죠 이거.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예.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은 다 정리했어요. 네. 대통령한테 더 요구할 거 하나도 없고 아. 새누리당부터 일단 정비를 해야 돼요. 아, 새누리당 집안 단속부터. 예, 이걸 정비를 하지 않으면요 2, 3월 안에 정말 완전히 이건 뭐 다 쓰나미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새누리당을 일단 정비를 해 놔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이 당이 예. 지금 이정현 대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정말 잘하는데 예. 본인도 참 고민이 많겠지만 자, 최고 당원인 대통령을 예. 탄핵하겠다. 당원 당규의 대통령은 최고 당원이고 전 당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당원 되겠습니다. 당규. 예. 그러면 최고 당원의 주의를 박탈시키지 못하는 한은 새누리당은 당원 당규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당원 당규 박탈 불가능해요. 이 최고 당원을.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 당원 당규 위반이에요. 이건 사실은 의총이나 여기서 결정할 것도 없이 예. 당원 당규상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돼요. 새누리당은. 예. 꼭 하겠다 그러면 전당원 투표해보든지 근데 뭐 그것도 할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니까 그러면은 탄핵 반대는 당론인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야, 예. 그러면 탄핵하겠다? 내보내줘야 돼요. 내보내줘야 돼요. 아. 나가야 돼. 아. 최고당원을 탄핵하겠다는 건요. 예. 이거는 이견이라는 거하고 발휘순 정도의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하겠다고 지금 서명을 받은 게 40명이라 그래요. 예. 빨리 이정현 대표는 예.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아. 탄핵하겠다는 사람들은 욕도 하지 말고 내보내주면 돼요. 아, 나가서 해라. 저는 김종태 의원 나간 거에 대해서 절대 욕을 안 했습니다. 아. 자기가 대통령을 지원해 보니까 도저히 저 대통령은 내가 더 지원 못하겠다. 나 이 당 나가서 탄핵하겠다. 욕할 거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예. 탄핵하겠다면서 여기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 아, 눌러 앉아서 이게 삿대질하는. 이게 이러면 당이 정비가 안 돼요. 설사 저는 뭐 탄핵이 이제 안이 올라가기도 어렵다고 보지만은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계속 탄핵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보다 더 세게 나오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당에 남아서 탄핵이 부결됐을 때 당이 정비가 되겠냐는 거죠. 시도 없이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계속 그 하야 투쟁 나갈 건데 뭐 거기도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 빨리 탄핵을 하겠다면은 합의해서 내보내주고 예. 안 나간다 그러면 출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예. 10에서 20명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부터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 아. 그 내보내고 아. 이정현 대표 일단 그만둔다 그랬으니까 당을 비대위든 전당대회든 정비를 하는데 예.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박 대통령이 그만둔다 그래도 어쨌든 4월 전까지 그만둘 가능성은 없어요. 제일 빨리 그만둬야 4월이고 잘못하면 임기 다 채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네. 여기 당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는 친박 개파가 아니고 전 이번에 친박들 하는 거 보십시오.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 저 최경환, 예. 서청원, 윤상현 이 박 대통령 얻어맞을 때 단 한 명이나 나왔으니까 다 숨어 있다가 마지막 날에 조기하야 하십시오. 이거 친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관계없이 그래도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든 중간에 그만두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래도 박 대통령의 정치를 지원하겠다가 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지금 이 친박 이 서청원 씨가 유승민을 당대표로 앉히겠다? 유승민은 지금도 탄핵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 당대표 앉혀가지고 뭘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박도 안 되고 유승민 같이 탄핵도 안 되고 그래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당대표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유승민 씨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그 서청원 씨가 맡으라고 했는데 나 안 맡겠다. 이분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사람 당대표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합의해서 빨리 당대표를 앉혀서 끝까지 끌어내겠다는 사람은 내보내고 네. 저는 그리고 이 친박종에서요. 예. 지금 박 대통령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임기 노총으로 하야가 정말 얼마나 큰 명예가 이제 훼손됐습니까? 예. 친박 중에 최소한 좀 시니어들 정계은퇴 해야 돼요.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서청원, 네. 최경환 정계은퇴 해야 됩니다. 네. 그 정계은퇴 안 한다 그러면은 출당시켜야 돼요, 이분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저것들도 명예퇴진해야 되네. 아니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는데 자기를 당연히 정계은퇴하고 정계은퇴 죽었다 깼다 못하겠다 그러면 출당시켜야 되고 왜 이 꼴 났습니까 이게? 이 꼴 난 이유는요 총선 참패가 화를 부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선 때 정말 이 초선들 말이에요. 정말 전사나 원칙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초선들이 지금 또 조기에 물러나라 떠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총선 때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냐예요. 총선 이 사태로 온 거. 일단 참패한 거하고 네. 도저히 정권을 지킬 사람은 한 명도 못 넣었다. 그때도 최경환이 걸려있죠. 예. 또 누구든 김무성. 예. 개파 싸움하느라고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서청원, 최경환, 김무성 정계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그래도 박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면서 좀 탕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안치되 예. 그분은 이 세 명은 무조건 정계은퇴 시키든지 근데 이분들이 정계은퇴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출당. 아. 3명 출당. 그리고 이 사건에요. 지난번 우리가 방송했듯이 노 대통령의 삼성 8천억도 그렇고요. 예. 이것도 그렇고요. 예. 재벌들 껴있습니다. 이 잘못한 거. 네. 물론 이제 재벌들은 그렇다 하지만은 네. 그 창구 정경련 아니었습니까? 네. 그 정경련 책임져야죠. 거기 대해서. 난 근데 정경련은 어차피 민간단체니까 자기들이 개혁을 하되 예. 새누리당에서 정경련의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총선 때. 아, 그렇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정경련이 잘한 것도 많지만은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럼 자기들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K재단, 미르재단 저거는 성공 가능성이 없지만 정권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했다. 뭐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거 시장경제 완전 다 위배죠. 그러면 그렇게 정권에 협조해서 정경련은 뭐 했냐? 집어넣는 거예요. 국회에다가 자기 사람들. 그러면 정경련에 대한 책임은 물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단체한테 뭐 이럴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해산해라. 그렇지만 뭐 민간단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이 여기서 정경련의 책임을 물으려면요. 재벌 인맥, 재벌도 아니에요. 정경련은 재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의 그냥 솔직히 말 하수인들 아니에요. 그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들 다 출당시켜야 돼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안 그래도 이 책임이 아니라 예. 이 보수가 이 무너지는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하는 게 예. 보수는 재벌 부정부패 옹호 세력 딱 찍혀있지 않습니까? 20, 30대 그것까지 탈피하기 위해서 전경련 인맥으로 그냥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예. 이분들 알아서 출당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박과 이 김무성 이 개파 싸움 벌려서 완전히 당을 무너뜨린 이 사람들 출당 재벌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들 출당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을 하되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거를 자꾸 박 대통령과 선을 그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왜 안 되냐? 아니 그건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럼 해산시켜야죠. 그건 비겁한 수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야 그래도 완전히 정치를 말아먹진 않았네. 이거를 성공하도록 같이 순장조로 들어가야지만 살아날 수 있지. 이제 와서 우린 박근혜 누군지 몰라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먹혀요. 그 정 그러고 싶으면 탈당을 하되 새누리당 자체가 그렇게 갔다가는 완전 몰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예. 이쪽 오른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개혁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해야지 뭐 나중에 개헌이든 뭐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덮어놓고 가서 안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요. 통진당 수준으로 저 문재인 씨가 이제 과격 투쟁으로 가면요. 예.
김종인 씨가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전문가로. 예, 네, 그때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 20, 30명 그룹이 있어요. 이 김종인 씨 전문가 그룹. 그리고 여기는 뭐 김종인 씨는 지금까지는 안보에 대해서 헛소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안철수 씨가 뭐 나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하는데 난 안철수 씨가 안보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얘기한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드 배치 반대하지 뭘 한 게 있습니까? 간첩에 대한 인식이 안 개성공단 됐어요. 폐쇄 반대했죠. 김종인 씨는 지금까지 개성공단 폐쇄부터 사드에 대해서는 헛소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들 튀어나올 거예요. 이분들 튀어나올 거고 국민의당에 저는 이 암적 존재가 안철수와 박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둘만 빠지면요. 지금 보세요. 원건파인 김동철 씨라든지 국회 부의장 박주선 씨. 이분 지금 국회 부의장인데 네. 하루 종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이 친노 좌파한테 끌려다니면 망한다. 예. 이분 정확히 안보 보세요. 이 국민의당. 특히 박주선 의원은 그런 게 세지요. 지금도. 셉니다. 예. 예. 이분 확실합니다. 예. 그거는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 황주홍 씨라든지 그리고 이제 박지원하고 싸워서 나갔지만은 원래 저 김영환 사무총장이라든지 하나하나 인물 보면요. 이 새누리당의 이 인간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많아 있어요. 국민의당에서.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개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자, 박지원 쫓아내고 네. 안철수 씨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래도 그 노선 정확히 거는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개혁을 해줘야 되고 예. 뭐 김종인 씨는 저 민주당 개혁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쪽수가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럼 나와야 되고 각자 개혁을 하란 말이에요. 각자 그런 식으로. 뭐 저는 뭐 제가 가서 김종인 씨랑 같이 개혁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게 새누리당 보니까 제가 새누리당 개혁하는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이 이 정도로 치고 나가면요. 예. 국민의당과 김종인 씨도 개혁을 나설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 하야니 개헌이 그건 다 나중 얘기고 12월 9일 딱 탄핵 부결되면요. 각자 경쟁적으로 개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못하면요. 이제 쓰나미가 국회로 덮쳐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안보는 보수해야 된다. 왜? 트럼프발 지금 안보 네.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안보 가지고 어리버리했다가요. 다 쓰나미처럼 몰려가기 때문에 이거 1월 이후 상황입니다. 그게 쓰나미라는 게 본래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급박한 거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외교 관계에서 남의 나라를 사정을 안 봐줍니다. 네, 이분 장사꾼이어서 자기 미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느냐만 연구하고 있지. 그럼 이분은 김정일을 왜 때리느냐? 김정은이가 사실은 핵무기만 갖고만 있으면 이분은 안 때릴 거예요. 근데 이 김정은이가 이걸 자꾸 IS니 이쪽에다 수출할 것 같으니까 이러면 미국 본토가 위협받거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한국 뭐 봐주겠어요? 자기 스케줄 들어가지. 안 그래도 또 지금 뭐 하는 행태들 보면은 뭐 봐줄 뭐가 예쁜 게 있다고 봐줍니까 이거. 그럼 그것까지 포함되면은 김종인 국민의당 이 새누리당 안보 확실해야 돼요. 네. 그걸 기준으로 다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가 불확실한 애들 빨리빨리 쳐내고 다 내보내야 돼요. 예. 안보 위주로. 안 그래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인도총이 혁명을 부르짖고 있는데 폭력 혁명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말로 혁명인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폭력. 언제라도 폭력 혁명 할 수 있는 집단인데 그래. 예, 이제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씨는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면은 낙관적으로 보면은 네. 아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 건국 이후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도 세계 경제 10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뿌리나 저력은 있는 겁니다. 뭐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 바로 김종인 세력, 국민의당, 새누리당은 각자 개혁을 하고 예. 오히려 저쪽 국민의당하고 김종인 씨는 안보를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예. 새누리당은 이 개파 싸움하고 이 부정부패 예. 이걸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새누리당은 뭐 현재까지 뭐 안보에서 헛소리하는 건 별로 없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물론 개별적으로 헛소리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더 안보를 강화시키면서 여기는 하여튼 이 부패 세력 옹호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급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